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또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이 벌써 동지이네요. 벌써 2022년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쉬우면서도 한 해를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더니 한 해가 벌써 지나가 버리는 이런 느낌인데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이번 한 달간은 정말 정말 또 너무너무 바쁘게 또 지냈는데요. 웬일인지 판사님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됐던 사건들의 그 재판들의 그 판결을 또 전부 내려주시면서 이번 한 달간 한 대여섯 건의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이 나면 변호사는 원피고 당사자들과 또는 상대방 대리인들과 항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 금액 지급을 어떻게 할지, 뭐 일시금으로 할지, 분할로 할지,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또 돈 지급이 되면 가압류를 언제 풀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의뢰인한테 이제 돈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또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또 상대방과 끝이 나는데 또 서로 감정을 조금 다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선에서 조심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통장에 그 몇 억이나 되는 돈이 이제 돈 지급일까지 이자까지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또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여섯 건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 변호사님과 통화를 해야 되고 당사자와 어떻게 할지 통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진행을 직접 하다 보니까 제 신경이 참 곤두설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뭐 사무장님이나 뭐 직원들한테 맡길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거나 합의서 작성이 뭐 판결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 작성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긋나 버리면 이게 마지막 순간에 틀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끝까지 이제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수억 원이 되는 돈이 이제 입금되고 나면 의뢰인 분들도 그제서야 이제 내 사건이 끝이 났구나.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 하시면서 이제 의뢰인 분들께서도 본인 사건의 끝을 실감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사건 마무리 해드리느라 이제 한 달간 또 바빴고, 그 외에는 또 제가 진행하는 민사 판결도 또 마무리가 또 됐어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하면서 집 인도를 동시이행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집을 뭐 인도한다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에 보통 도어락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드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동시이행 판결입니다. 그래서 돈이 보증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께서도 이제 집 비밀번호 알아야 되니까 법원에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동시이행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먼저 넣어야 되냐, 비번을 먼저 알려줘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막 하루 종일 전화해서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언제까지 할 거냐, 오늘 안 되면 또 내일이 되면 또 뭐 다른 부분에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며칠씩 서로 의견을 주고 받다 보면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시간이 굉장히 신경이 제가 곤두서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막 변호사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돈 입금을 하시고 비번도 제가 바로 알려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제가 지어드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 일인데요. 예, 코인 사기 사건이죠. 정말 도판과 돈판에는 사기꾼이 판을 친다. 이 말이 제가 갑자기 또 이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이 코인판에도 정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 코인을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들어보지 못한 코인, 물론 굉장히 유력하고 뭐 시총이 큰 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코인이 아니라 국내 코인,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그냥 그 코인을 만들고 유망하다라고 해서 그 코인을 팔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코인이 가치가 없거나 코인에 있어서 뭐 팔았을 때보다 가치가 확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소인들께서는 또 이제 이게 사기 아닌가 하고 이제 또 의심을 하시게 되고, 또 뭐 대부분 또 사기인 경우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에 주식 리딩을 해주시는 분들이 주식판이 요즘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다 또 코인으로 유도를 해요. 주식으로 이제 재미를 뭐 못 보니까 코인으로 해서 또 목돈을 또 넣도록 주식으로 잃은 돈을 코인으로 회복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또 코인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참 큰 금액 피해를 당하신 분들, 이제 피해자, 진술을 하러 이제 제가 경찰서에 입회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수사관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면 사건 경위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녹음이 있고 이렇게 카톡으로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유도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카드 결제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내 카드를 결제를 그쪽에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코인 사기 사건을 맡았을 때는요, 사실 경찰에서도 이런 처음에는 코인 지갑이 뭔지, 코인을 어떻게 누가 발행하는지, 부터 해서, 고소인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변호인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전부 해드려야 됐습니다. 수사관님한테.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체가 되는 거고요. 해당 코인에는 해당 지갑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소한 뭐 업비트에서 해당 코인의 해당 지갑 계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체 방법 또는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뭐 바이낸스 거래소, 이렇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 인지를 수사관님께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 사기 사건 때문에 계속 입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처음에는 이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조금 줄어들고, 어떻게 해서 사기를 치게 된 경위 부분을 설명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런 피해가 참 많아졌나 하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해가 별로 없었을 때는 수사관님들께서 이런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조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수 있는데, 이 피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수사 방향이라든지 내부적인 수사 기준 부분들이 이제 섰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받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께서도 제가 고소인들 이번 한 달 동안만 해도 한 세 분을 같이 입회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봐요. 고소하면 제 코인 원금 1억 들어갔는데 회복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고소인 상담을 오시면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 돈 이미 날린 돈이고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사기꾼이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 뭐 범죄자가 뭐 진짜 잡혀서 깜빡이 들어가기 싫다면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합의금이 우리가 그 피해 입은 금액보다는 굉장히 턱없이 작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할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진행했던 분들은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제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던 것이고요. 금액이 적은 경우거나 아니면 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코인 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도록 다른 영상에서도 사기 고소 방법을 제가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고소인께서도 고소인 진술만 일단은 충분히 잘 하고,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진술을 잘 했기 때문에, 진술만 하고 와도 일단은 마음이 좀 안심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정말 찾아서, 이제 수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번 달에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대금 사건, 또 친자 확인 소송 사건, 또 명예훼손 고소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재판 기일이 계속 있어서 당사자분들과 이제 사건 진행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재판 서면을 쓰고 판사님께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면서 참 정신없이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영상 올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올리질 못했네요. 저야 변호사를 하면서 수십 건을 막 한꺼번에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하지만 뭐 당사자분들, 이 사건에 딱 임한 이 당사자분들은 인생에서 진짜 처음 겪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일을 어디서 당해 보셨겠어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으시도록 좀 본인께서 좀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당사자의 그 스트레스를 알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수십 건을 저도 제 한 머리에서 계속 하루 종일 돌리다 보면,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머리에서 돌리다 보면 막 정말 거의 매일 과부하가 요즘 걸린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딱 막히는 부분에서는 막 머리에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요즘에 저도 거의 두통약을 좀 달고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통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통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꼭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건강해야 제 사건들, 의뢰인들의 일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건강을 챙기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다 잃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끝이죠, 끝. 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인생은 진짜 태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뭐 인생살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돼가지고 너무 막 평지풍파 없이 잘 간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은 평지풍파 없이 가다가 한 번은 뭐 삐끗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삐끗이 인생 초반에 겪는 경우도 있고 중반에 겪는 경우도 있고 정말 노년에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임했을 때 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도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잡수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 제가 또 최근에도 또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니체도 참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그분이 꼭 쓰시는, 그 철학자께서 쓰시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하고요. 뭐 지금 코인 사기 입으신 분들 정말 많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인이 또 언젠가는 또 올라가겠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머지 따로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좀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현생을 또 좀 사시고, 또 뭐 지금 이혼 사건, 지금 상대방이 미워 죽겠다, 또는 뭐 지금 당장에 뭐 애를 못 받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분들도 지금 어쨌든 변호사하고 어쨌든 잘 협력을 해서 해나가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